BMW 차를 만나보려고 BMW 분당 전시장에 분당 전시장인가? 어쨌든 분당 국내품이 있는 전시장에 찾아왔어요. 솔직히 저도 여기 처음 와봐서 좀 많이 헤매긴 했지만 이번에 이 BMW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BMW 시리즈 페이스리프트가 있었지만 이 모델은 패키지 모델이라고 끌렸던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색감 때문에 조금 끌렸던 것 같아요. 원래 이 모델의 색감이 제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알아본 결과는 원래 BMW 7시리즈에 있던 모델이 색감이었어요. 원래 이 모델 색상이 BMW 7시리즈에 있던 색상이지만 이번에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로 되면서 이 색상이 새로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BMW 5 시리즈에서 이 색상을 처음 선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이거 색감이 되게 이뻐요. 진짜 색감만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모델로 한번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색감만 하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모델들도 다 있는데 하나 다른 모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다른 모델들도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감이 개인적으로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모델하고 다르게 뭔가 튀어 보이는 이미지 때문인지 이 색상에 가장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BMW 530i 가솔린 모델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한국의 인상 깊은 이 헤드램프. 그래. 전면부의 헤드램프로 보시면 조금 이전의 페이스리프트 전에 비해서 뭔가 좀 한층 더 공격적으로 샤프해진 게 느껴집니다. 헤드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와서 보시면 헤드램프가 이전보다 한층 더 공격적이고 샤프해진 느낌이 확실히 이상 있어요. 이렇게 헤드램프 디자인만 봐도 한층 더 공격적이고 샤프해진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고 그리고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도 BMW의 전형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히드닝 그릴이 적용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닫혀있는 이유가 지금 이 라디에이터 플랩이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라디에이터 플랩이 지금 닫혀있는 이유는 엔진은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라디에이터 플랩이 닫혀있는 이유는 엔진에 시동이 안 걸려서 따로 닫혀있는 상태고 지금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이 라디에이터 플랩이 열려요. 왜 라디에이터 플랩이 열리는 이유는 엔진을 열어시켜주기 위해서 공기 흡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동이 걸림과 동시에 이 라디에이터 플랩이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동이 걸리다가 이 라디에이터 플랩이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에어덕트가 비슷한 개념이다. 물론 좀 이름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어찌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 에어덕트도 엔지니어를 시켜주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또한 엔지니어를 시키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에어덕트가 둘 다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약간의 범퍼도 상당히 공격적이죠. N스포츠 패키지답게 상당히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범퍼 쪽 한번 보여주세요. 범퍼 쪽도 보시면 확실히 N스포츠 패키지답게 한층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그레이 색상의 패턴도 일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M 스포츠 패키지라든지 이 색감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포인트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 이런 큰 포인트도 상당히 인상 깊어요.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 이런 크롬으로 반짝반짝 포인트를 준 건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라 생각해요.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반짝반짝하게 크롬 포인트를 준 건 개인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측면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측면부도 와보시면요. 측면부도 역시 중형 세단답게 상당히 크고 중후한 라인을 보여주죠. 상당히 중형 세단 모델 같게 상당히 크고 중후한 라인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라 해서 M전용 스틸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이 모델이 달리는 차는 아니라 따로 세라믹 브레이크는 안 들어가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M전용 스틸 브레이크를 적용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좀 약간 M 스포츠 패키지답게 M 전용 휠과 그리고 M 전용 브레이크를 장착해준 게 개인적으로 좀 일반 모델하고 달라 보이네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공격적인 휠 디자인과 공격적인 브레이크 디자인을 안 보여주는데 좀 더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라든지 순정하고 좀 다르게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었고 그리고 휠인 치수는 19인치에 타이어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타이어 제조사인 피렐리 P0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고성능 차들이 많이 쓰이는 타이어 중 하나인데, 일단 이 피제로 타이어가 고성능 스포츠카들에게도 많이 쓰이는 타이어예요. 물론 국산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벨로스터 N에게도 이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되었던 반면에, 그래서 웬만한 고성능 스포츠카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여기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이 되었고, 일단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라 좀 어느 정도 달리는데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로 세팅해준 건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남자의 심장을 울리게 하는 이 M 배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여기 저 M 배지 한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인상 깊지 않으십니까? 한번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저 M 배지가 남자의 심장을 기가 끓게 하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의 라인도 보시면 되게 캐릭터 라인을 잘 살려줬어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공격적으로 잘 살려준 게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캐릭터 라인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게 잘 살려준다 생각합니다. 이런 캐릭터 라인도 공격적으로 잘 빠지게 살려줬고, 그리고 여기 쪽을 루프를 보시면 썬루프가 따로 있죠. 그리고 1열에만 썬루프가 적용이 되었지만 여기 쪽에 썬루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여기 쪽에 후륜휠도 보시면 후륜휠도 똑같이 19인치를 쓰고 있고, 타이어는 똑같이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에, 그리고 여기 쪽에는 M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역시 M 스포츠 패키지답게 좀 M 전용 휠을 적용해 준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네요. 자, 그리고 한번 평면부 보여드릴게요. 자, 평면부를 보시면 일단 여기 쪽 X 드라이브가 무엇을 의미하지 아세요? 여기 쪽 X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BMW의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물론 경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경쟁 브랜드의 아우디의 콰트로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포마틱하고 이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포마틱이나 아우디의 콰트로랑 비슷한 개념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 기반 4륜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원래 BMW 5 시리즈 자체가 후륜 구동 베이스로 한 4륜 구동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BMW 530i 모델 같은 경우도 후륜 기반 4륜 시스템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쪽에 BMW의 전형적인 4륜 구동 시스템이 X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530i를 의미하는 것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일단 가솔린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원래 520D나 뭐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이지만, 여기 끝에 i가 들어가는 건 가솔린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트렁크 보여드리죠. 자, 역시 요즘 차답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쪽으로 보시면 전동 트렁크 보이시죠? 이 버튼. 이 버튼이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좀 가까이 와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버튼이 여기 쪽에 전동 트렁크 옵션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는 버튼이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도 역시 중형 세단다운 그런 널찍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역시 중형 세단답게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여행 가지고 상당히 짐을 어느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널찍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으로 깔끔하게 닫히는 거 개인적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트렁크를 열었죠. 트렁크 연 다음에 닫을 때 한번 보시면 소프트 클로징이 보일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도 확실히 한층 더 공격적이에요. 좀 제가 예전에 이거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서 타본 적이 있어요. 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 제가 미국 여행 때 한번 실제로 주행 성능까지 느껴보고 타봤습니다. 물론 직접 운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수석을 타보면서 주행 성능을 느껴봤을 때, 그때 당시 주행감은 확실히 시트가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차의 경쟁 모델인 E클래스랑 비교하면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E클래스는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시트 포지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그 두 차가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좋은 차라 생각해요. 좀 성격이 정반대일 뿐이지 나름대로 두 차는 두 차만의 매력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이전의 시트 포지션이 좀 약간 하드해서 좀 오래 타긴 살짝 불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좀 앞쪽에 약간 시트 포지션이 몸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전보다 이게 편해졌을지 궁금하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으로 가시죠. 고! 네. 자, 이젠 이 BMW 530i의 앞좌석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전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때 이 차를 실제로 타봤다고 했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갔을 때 이 차의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타봤어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앞좌석만 타봤을 때 느낌이 좀 약간 하드한 느낌이었어요. 좀 경쟁 모델인 E클래스는 좀 편안하면서도 좀 안락한 주행을 보여줬다면 좀 이 BMW 5 시리즈는 좀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BMW 5 시리즈랑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랑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그래도 난 둘 다 그 매력적인 모델이에요. 둘 다 성격은 정반대인데도 상당히 E클래스는 E클래스만의 매력, 5 시리즈는 5 시리즈만의 매력이 보인다 생각해요. 물론 또 고성능 모델로 가면 비슷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근데 일반 모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 모델 기준으로는 전혀 성격이 반대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타봤던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전에 비해선 한층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한층 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좀 예전엔 좀 약간 어딘가 세미 버켓 시트로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느낌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좀 오래 타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 느낌이 싫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 타기엔 좀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더 시트 포지션 자체도 편안해진 걸 느껴집니다. 좀 시트 포지션 자체도 편안해진 게 느껴지고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볼게요. 여기 쪽에 계기판도 보시면 완전 풀 디지털 계기판이죠. 요즘 BMW 차는 이러한 풀 디지털 계기판을 쓰는데 상당히 이런 풀 디지털 계기판이 인상 깊어요. 상당히 뭔가 좀 미래지향틱하다랄까? 좀 더 미래지향틱하면서도 뭔가 다이나믹한 이런 풀 디지털 인테리어가 인상 깊고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쪽에 보시면 패드 시프트 있죠. 역시 좀 이 차도 약간 M 스포츠 패키지라 좀 스포츠 모드의 스포츠한 주행 성능에 좀 반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패드 시프트가 있습니다. 좀 스포츠 주행의 포커스를 어느 정도는 맞춘 터라 이렇게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스포츠 주행의 포커스를 맞춘 차인 만큼 이렇게 패드 시프트가 큼지막하게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모델이고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센터페시아에서 느껴져요. 좀 센터페시아 여기 쪽을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이 계기판하고 이 내비게이션이 좀 일체감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 계기판하고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좀 일체감 있게 설계되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이 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좀 계기판과 이 센터페시아가 조금 더 일체감이 줄어든 느낌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거를 빼면 조금 더 좋은데 좀 계기판과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 이 내비게이션 디자인이 조금 더 일체감이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보는데도 어느 정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깔끔해요. 이런데 센터페시아에 좀 이런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준 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센터페시아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으면 단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문대가 남아요. 이렇게 지문대가 남는 게 결정적인 단점인데 외부 포인트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으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블랙 하이그로시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 관리하기 까다롭고 그리고 지문대가 너무 많이 남아요. 지문대가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센터페시아의 블랙 하이그로시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 해요. 멋있긴 한데 좀 관리하기 힘들다 측면에서 좀 센터페시아의 블랙 하이그로시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우드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런 대시보드의 우드 포인트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어요. 이런 우드 포인트가 살짝 올드하게 다가올 수 있긴 하지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올드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이런 우드 포인트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쪽은 오디오 세팅, 그리고 여기 쪽엔 풍량과 온도 조작 기능, 그리고 여기 밑에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도 있죠. 역시 이 모델도 중형 세단 모델답게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USB 단자, 그리고 시거잭 기능도 있습니다. 시거잭 기능 있죠. 그리고 역시 기어 노브도 보시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쓰고 있어요. 요즘 차들은 웬만해서 듀얼 클러치를 많이 쓰는데 이 모델 또한 마찬가지로 듀얼 클러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듀얼 클러치가 요즘은 많이 대세인 만큼 이 모델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엔 이런 내비게이션 조작 버튼이 있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조작 버튼과 여기 쪽에 보시면 이게 드라이브 모드예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트랙션 컨트롤을 껐다 키는 장면과, 그리고 여기 쪽에 사이드 브레이크죠. 이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콘솔 박스는 나쁘지 않아요. 좀 콘솔 박스가 뭐 클 필요는 없다 생각하지만 세단에 그래도 이 정도 콘솔 박스 크기면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공간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콘솔 박스 공간이면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차에 제가 타보면서 느낀 점은요, 딱 그러한 느낌입니다.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갔을 때 이 BMW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타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솔직히 페이스리프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한층 더 깔끔하고 세련돼진 느낌도 들면서 좀 앞좌석의 시트 느낌 또한 개인적으로 편안해졌습니다. 확실히 앞좌석만 타봐서 아는 저로서 앞좌석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이후가 더 편하다 생각해요. 앞좌석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어딘가 좀 너무 몸을 많이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일반 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포츠카 같달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반 차임에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5 시리즈는 너무 스포츠카 같아서 좀 그 점은 아쉬웠는데, 이번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후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진짜 상당히 일반 차답게 좀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차에 대해 한번 메인 포커스 바로 한번 뒷좌석을 타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MW 530i의 뒷좌석에 와봤습니다. 제가 이 차를 뒷좌석을 타본 건 처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물론 M550D도 타봤지만 M550D 때 느낌하고 좀 비교해보자면 M550D 때는 나름 뒷좌석은 좋았거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지만 나름 뒷좌석은 좋았는데, 페이스리프트 이후는 또 처음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편하네요. 좀 국산 중형 세단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편안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좀 국산차 중형 세단들은 여기 C필러가 되게 낮아요. 여기 쪽 보여드리자면 이 C필러 구간이 너무 낮아서 불편했는데, 좀 역시 수입이라든지 확실히 뒷좌석에 대한 공간성도 정말 좋아요. 정말 그 점을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확실히 수입 중형 세단이라든지 좀 뒷좌석에 대한 공간성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뒷좌석에 이런 에어컨 옵션과 풍량이나 온도 조작, 그리고 여기 쪽에 USB 단자나 시거제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뒷좌석에 많은 신경 썼다 생각해요. 여기를 보시면 이 정도면 뒷좌석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어컨 공조기, 뭐 에어컨 온도 조작, 그리고 휴대폰 충전 단자나 시거제까지 상당히 뒷좌석에 많은 신경을 쓴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암레스트도 있어요. 이렇게 암레스트에 따로 콘솔 박스는 없지만 그냥 한 가지 여기 컵홀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뒷좌석에 신경을 써줬죠. 이렇게 암레스트에 컵홀더 기능까지 있다는 것 측면에서 확실히 뒷좌석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의 뒷좌석을 타보면서 느낀 점은요, 딱 그러한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편안합니다. 확실히 편안하게 느껴져요. 확실히 국산 중형 세단들도 좀 좋지만 너무 C필러가 낮아서 매우 아쉬운 병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국산 중형 세단들하고 비교하자면 오히려 수입 중형 세단이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쪽에 이런 C필러 구간을 보시면 이렇게 C필러 구간도 상당히 낮지 않고 딱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가 앉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자세로 기대도 불편한 감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자세로 기대 있는데도 불편한 감이 없어서 오히려 국산 중형 세단들보다 뒷좌석 측면에서는 칭찬 드리고 싶어요. 좀 국산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좀 오래 타긴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확실히 이 차는 오래 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앉은 키가 작은 사람들 기준이겠죠. 저보다 작은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탈 거고, 저보다 앉은 키가 큰 사람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다르니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한번 토탈 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530i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면서 느낀 소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국산 중형 세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뒷좌석 공간이 압도적으로 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국산 중형 세단들하고 비교했을 때 뒷좌석 공간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편안했고, 그리고 확실히 수입차라든지 확실히 좀 뒷좌석 공간은 국산 중형 세단들에 비해서 좋았지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실내 인테리어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실내 인테리어 중에서도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이 좀 일체감이 없어 보인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앞좌석의 시트 포지션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 비해서 한층 더 편안해졌고,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말할 필요 없이 상당히 편안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수입 중형 세단 같은 생각이 뒷좌석 공간도 편안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공격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을 잘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 또한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색상이에요. 왜냐? 이 색상이 원래 7 시리즈에 있던 색상인데 이번에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로 되면서 처음 적용한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저희는 리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아이템 리뷰랑 또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